네, 안녕하세요. 시작해요 트윈모션 언리얼 3주차를 진행할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진드코입니다. 지난 2주차에서는 인테리어 씬을 구성을 하고 이 제품 모델링을 임포트해서 시각화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3주차에서는 제품 모델링만을 포커스해서 고퀄리티로 렌더링 해내는 게 이제 3주차의 목표이고요. 네, 이어서 이 제품을 토스터기를 작동해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컨피규레이션 경험을 되게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내고 다양한 색상 마감들을 변경해 볼 수 있는 이 컨피규레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파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같이 작업을 했었었죠. 네, 자 여기에서 토스터기만 남기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씬그래프를 보시면 씬그래프만 보기 위해서 속성 창을 닫고 씬그래프만 크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토스터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터기를 일단 클릭해 주고요. 네, 이렇게 토스터기를 클릭하니까 씬그래프 안에 씬그래프에서 이제 어디에 이제 토스터기가 위치한지 확인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컨트롤 A 키를 눌러주고요. 예,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계층 구조 접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아래쪽에 토스터기 있는데 얘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고요. 나머지를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토스터기만 남았어요. 네. 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S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네, 그 다음 파일에 가서 새 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이죠. 네, 지금 새 프로젝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 가서 병합, 단축키는 컨트롤 M. 네, 병합 열기 눌러서요. 아까 제가 저장했던 토스터 파일을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사본 저장은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제가 이미 이제 그 토스터기만 남겨둔 파일을 여기에 새로 이제 병합해서 가져놓은 이유는 토스터기만 렌더링을 하려고 할 때 HDRI 환경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전에 루멘에서 작업했던 환경들을 여기에서는 조금 뭔가 그 HDRI에 맞게 새로 작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 프로젝트의 토스터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토스트 병합이 끝났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네, 그러면 저희 그 씬그래프에서 제가 원하는 제가 찾고자 하는 토스트키를 선택해주고 F키 누르면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네,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F키 단축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이동, 가운데로 이동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설마 드래그 앤 드롭해서 계속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네, 여기 가까운 지점,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에 와서 키보드 왼쪽에 Shift 키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제가 클릭한 지점으로 이렇게 토스트 키가 탁 이동되어서 옵니다. 정말 편한 기능이죠. 네, 자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타팅 베이스, 얘는 스타팅 베이스 얘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스타팅 랜드스케이프 필요 없어요. 삭제하겠습니다. 스타팅 그라운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스터기만 남았는데요. 네, 이게 파일을 이제 아까 이제 토스터기만 남겨둔 걸 병합을 했다 보니까 씬그래프 안에 씬그래프 폴더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네, 토스터기만 클릭해주고 꾹 눌러서 씬그래프에 얹어가지고 요 이제 필요 없는 씬그래프 폴더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이 씬그래프 안에 요 화살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화살표가 없으면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날려도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스터기만 선택하고 다시 F 눌러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네. 자, 이제
이제 처음 다뤄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마우스 있는 곳 UI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트랜스폼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트랜스폼 패널을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 절대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요 트랜스폼 브라우저가 뜹니다. 네, 이 토스터를 0점으로 옮길 겁니다. X축 0점, Y축 0점, 뭐 Z는 이미 0이지만 또 0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F키 눌러서 토스터 찾아주고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0점으로 이렇게 토스터가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을 한번 열어보는 걸 할 겁니다. 토스터의 싱글랩을 이렇게 꾹 눌러서 펼쳐주고요. 네, 오늘 이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세부적인 UI들을 많이 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측 UI가 2개로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고요. 라이브러리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스터 도어를 선택합니다. 싱글랩에서. 네, 그 다음 얘를 회전을 해볼게요. 네, 회전했는데 이게 회전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있죠. 뭔가 분명히 경첩을 중심으로 돌아야 될 텐데 네, 이렇게 지금 제 의도대로 회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피벗이 요 경첩쯤에 위치해야 되는데요. 피벗도 절대좌표 0.0.0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벗을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피벗 옮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다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UI 상단에 보시면 이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이게 전에 없던 게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에 이렇게 펼쳐졌을 때 보시면 피벗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벗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피벗 편집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피벗의 형태가 바뀌었죠? 예, 얘를 이렇게 꾹 해서 클릭해서 옮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Shift 키로 옮기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경첩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비게이션 속도는 1로 해주고요. 예, 이렇게 옆면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 경첩이 보이고 경첩 나사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보이시죠? 자, 여기에 키보드 왼쪽 Shift 키 꾹 누르고 클릭 해주어서 피벗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정확하게 경첩에 나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볼게요. 이 피벗이 가운데쯤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Y축의 가운데쯤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네. 어차피 뭐 회전만 하는 거라서 육안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피벗 편집 모드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편집 모드 해제하는 방법은 이 이동 키를 이동 모드로 바꿔주면 피벗 편집 모드는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문 열어 볼게요. 네, 제 의도대로 잘 열리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컨트롤 G 해서 문은 다시 닫아둔 상태로 두겠습니다. 네, 그 다음 로컬 월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제 마우스 위치를 따라오시면요. 우선 이제 문을 조금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마우스를 따라오시면 여기에 지구 모양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네, 이게 이제 로컬 월드 방향 토글류인데요. 얘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객체들 경우에는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 피벗이 이렇게 객체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로컬로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컬 모드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콘으로 나오고 있고요. 얘가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월드 상태일 때는 이렇게 지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문을 여는 것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인터랙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펼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 라이브러리에서 도구로 갑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터, 그 다음, 로테이터. 네, 여기 로테이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터를 일단 아무데나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네. 자, 뭐 토스터기 근처에 대충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둘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로테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했다가 허공을 클릭했는데 로테이터가 없어졌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단축키 H, 죄송합니다. 단축키 G, 예, 단축키 G, 헬퍼 단축키입니다. 예, 단축키 G를 눌러가지고 이 헬퍼가 띄워져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작업하다가 이거를 이제 선택 취소했었을 때 헬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터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분들은 G키 눌러서 헬퍼를 다시 띄워주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저희 그 아까 이제 토스터 도어에 있었던 좌표 값을 이 애니메이터에 똑같이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스터 도어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트랜스폼에서 보시면은 점점점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은요 모든 트랜스폼 복사가 있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테이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트랜스폼 브라우저에서 점점점 아이콘 누르시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아까 피벗에 위치한 부분으로 로테이터가 정확히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싱글F에서 이 토스터랑 토스터 도어를 제외한 거 나머지를 다 끄도록 할게요. 네. 그냥 일단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F 그냥 다 끄도록 할게요. 그럼 없어졌죠? 자, 여기서 토스터 도어만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터만 켜주세요. 그 다음 로테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이 로테이터를 선택하면 속성값이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그 오브젝트 링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 일단 이 도어를 클릭해서 링크를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회전하는 반복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링크 모드는 해제해 주고요. 회전하는 축을 Y축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Y축으로 해주고요. 각도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90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요 애니메이션 모드에 보시면은 한 번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요 한 번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클릭해줘서 링크를 걸도록 해줄게요. 자, 다시 링크 아이콘 눌러주고요. 다음 안쪽 패널, 누락되는 빼먹는 거 없이 전부 다 해주세요. 이거 유리 지금 안 보이니까 유리 투명해서 놓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빠짐없이 다 클릭해줘서 링크 해줘서 이렇게 갭에 열려있는 상태, 눕혀져 있는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화면 오빗하면서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이제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네, 재생 버튼이 꺼져 있으면 닫혀 있죠. 재생 버튼이 체크되어 있으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테이터 세팅을 마쳤습니다. 문 다시 닫아 놓고요. 재생 체크 해제해서. 자, 이제 그 다음은 요 로테이터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 로테이터 밑으로 그 이제 도어에 관련된 부속 메시들이 여기에 다 귀속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링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로테이터 밑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로테이터가 지금부터는 도어인 겁니다. 아까 있었던 토스터 도어 폴더 모양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2 키보드에 F2 키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 모드가 됩니다. 윈도우 탐색키랑 똑같죠? 네, 컨트롤 C 해서 이 텍스트 복사하고요. 로테이터 클릭하고 F2 그리고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이름 바꿔줬습니다. 엔터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이제 씬 그래프를 보시면은 토스터를 닫아보면 요 토스터 도어가 상위 카테고리로 이렇게 귀속되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스터 카테고리 안에 아까 이름 바꿨던 로테이터가 잘 이렇게 그 계층 구조를 잘 형성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사용하고 있었던 이 토스터 도어 카테고리는 이제 뭐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비어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아이콘 없죠? 펼치기 아이콘 없죠? 그럼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씬 그래프 모든 요소들 전부 다 이렇게 레이어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HDRI 백그라운드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을 위해서 앰비언스, 씬 그래프에 있는 앰비언스를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렌더로 가서 루멘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서 그 카메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이동을 하시고 그 화이트 밸런스 값 있죠? 이 화이트 밸런스 값을 4400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로컬 노출 요거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펼치고 보면 하이라이트 값을 요거를 0.16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섀도우 값은 기본값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렌더링 세팅을 해줬고요. 이제 HDRI로 가시죠. 네. 자, 여기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네, 환경으로 오시면은 지금 그 다이나믹 스카이로 되어 있는데 HDRI로 바꿔주고요. 그다음 HDRI 환경이 스카이 돔으로 되어 있는데 백드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둘러볼게요. 이런 HDRI 돔을 백드롭을 시켰구나 알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HDRI를 또 사용해 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경로 최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들 중에 HDRI 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HDRI 환경들은 다운로드 필요한 에셋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다운로드를 여러분들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준비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벌처 하이드라고 하는 이 에셋을 여기 여러분들 아마 요거 다운로드가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다운 받으시고요. 요거를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돼요. 네, 뭐 당연히 1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거든요. 속성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처음 적용해 보는 에셋들은 언제나 이렇게 최적화 과정 딱 한 번만 한다는 거,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요 속성으로 가도 되고, 근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배경에다가 워크스페이스 안에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됩니다. 네. 벌처 하이드를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HDRI 백드롭을 여기 회전 값이 있습니다. 이 회전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요거 수치 180으로 입력해 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토스터기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하나를 전시 받침대를 하나를 두도록 할게요. 네. 이 전시 받침대는 라이브러리 상단으로 가셔가지고요. 오브젝트로 가면 집으로 가면 주추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 여기 안에 플린트라고 불리는 요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 이 주추의 위치 절대좌표 한 번 더 이용하도록 할게요. 가운데로 자, 요 트랜스폼에서 절대좌표 0, 0, 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토스터기 요 주추 안에 묻혀 있어요. 네. 그 다음 요거 이제 스케일도 여기 트랜스폼에서 키워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의 스케일에 오셔가지고 140, 140, 140. 그 다음 Z축은 150으로 이렇게 키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씬 그래프에서 토스터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적용된, 위치 잘 올라왔는지 확인하고요. 자, 이제 그 트윈모션의 이제 특별한 뷰잉 모드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눈 모양 누르시면은요, 네, 눈 모양 안에 집 모양이 있습니다. 예, 요 집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탑 뷰, 프론트 뷰, 퍼스펙티브 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축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탑 뷰,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F키 눌러서 이렇게 확대하세요. 그다음 이 뭐 탑 뷰, 버튼 뷰, 그리고 프론트 뷰, 백 뷰, 레프트, 라이트 이걸 전환하는 게 단축키 O입니다. 예, O 누르고 F, O 누르고 F, O 누르고 F, O 누르고 F, O 누르고 F 이렇게 반복해서 예, 이렇게 뭐 어느 상태에서는 이렇게 줌 익스텐드 되어 있도록 하게 했고요. 자, 저는 이제 옆에서 보는 뷰잉 모드에서 얘 높이를, 토스터 높이를 이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전시대 위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O키 눌러가지고 단축키 O 눌러가지고 퍼스펙티브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토스터 확대해 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확대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컨피그레이션 만드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미디어 모드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 마름모꼴 형태 아이콘이 있어요. 네, 제가 마우스 위치한 곳에 요 컨피그레이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희가 만들 컨피그레이션은 이 도어를 열고 닫는 거를 할 거예요. 어떤 버튼 누르면 도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땡땡땡 점점점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다 선택이 돼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속성하고 트랜스폼 요거 두 개만 켜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그냥 따라와 보세요. 네,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 컨피그레이션 생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상태 하나가 생겨 있는데요. 네, 이 상태는 이제 이 상태의 이름은 도어 클로즈로 해주겠습니다. 네, 도어 클로즈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좀 뷰 위치 좀 가운데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어 클로즈에 마우스를 얹으면 점점점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썸네일 캡처 좀 해둘게요. 네, 그리고 제 마우스 위치 잘 따라오세요. 여기, 예, 여기 보면 더하기 모드, 상태 더하기 모드가 있죠. 상태 더하기, 예, 추가해 주겠습니다. 클릭해서 상태 2를 생성해 줬습니다. 상태 2의 이름 바꾸기 해서 도어 클로즈로 할게요. 도어 오픈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점점점 아이콘 누르고 썸네일 캡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도어 오픈 상태를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씬 그래프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토스터 도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재생을 체크해서 켜주세요. 네, 그 다음 네, 여기 세로 고침을 도어 오픈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면 이 세로 고침 형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세로 고침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썸네일도 세로 캡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도어 클로즈하면 닫히고 도어 오픈하면 열리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컨피그레이션의 이제 상태를 생성했을 때 여기 하단에 워크스페이스 하단에 동그라미 아이콘이 생겼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열고 닫기가 됩니다. 네. 네, 그다음 요거 아이콘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도어가 여는 듯한 모양이니까 이걸로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3D 트리거도 있습니다. 이 3D 트리거는요, 네, 이렇게 적용하고 보면, 네, 적용하고 보면 이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떠 있는 형태의 트리거입니다. 자, 요 3D 트리거 세부 사항에서 보시고요. 네, 3D 트리거의 크기는 한 20 정도로 해주고 15 정도로 해주고요.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이동하셔 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동하셔 가지고요. 네, 좀 필요한 위치에. 예, 참고로 트리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때는 여기 이제 회전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게 많이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좀 제가 이동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 주고요. 아이고 회전을 했네요. 네,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요. 네, 다음 트리거 버튼 F12 키 눌러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네, 프레젠터 모드에서 자, 요 트리거 클릭하면 네, 문 열리고 클릭하면 닫히죠. 네, 자, 지금 고쳐야 될 점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근로 값을 이 머티리얼의 근로 값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ESC 누르고요. 네, 요 안으로 들어가서 근로 값을 200 정도로 1000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되도록 할게요. 자, 도어 오픈 컨피그레이션 상태에서 도어 오픈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는 그 이제 품평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이런 오히려 아이콘들이 좀 떠 있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목록으로 죄송합니다. 전환 2D 트리거로 해주어서 여기 하단에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리거의 크기는 150%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근로 값을 조금 더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피킹 하고요. 근로 값을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근로 값 낮춰준 것도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저희가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어 오픈 상태에 요걸 이제 타이핑을 100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새로 고침. 자, 그 다음 도어 클로즈일 때도 클릭하고 네, 그 다음 머티리얼 피킹하고 밝기 1000, 글로 1000,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해줍니다. 자, 이제 열고 닫을 때 네, 적절하게 제 의도에 맞게 이렇게 글로 머티리얼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도어 열고 닫는 걸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머티리얼을 바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빨간색 토스터, 뭐 다른 색, 초록색 토스터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상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들 아까 미디어에 여기 컨피그레이션 마른 목골 눌렀었죠? 이 마른 목골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어 열고 닫을 때 만들었던 컨피그레이션이 컨피그레이션 1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보입니다. 이름 바꾸기 해주시고요. 얘는 도어로 이름을 변경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에 머티리얼 전환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속성은 끄도록 할게요. 트랜스폼도 끄도록 할게요. 네, 머티리얼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하겠습니다. 자, 상태 1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상태 1의 이름은 화이트 골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4개의 컨피그레이션을 추가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태 생성을 하나, 둘, 셋, 3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그레이 메탈로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골드 얘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썸네일 캡처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메탈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캡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레이 메탈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에 가서 머티리얼에 가서 메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버라고 있습니다. 예, 이 실버를 여기에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피막, 여기 외피막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에 플라스틱 카테고리에 가서 여기 보시면 예, 그 머티리얼을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인 그레인 검색을 해서 예,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머티리얼을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차가운 빛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러프니스 수치를 예, 좀 메탈릭하게 낮춰줍니다. 그 다음 메탈릭 밑에 있는 메탈릭 수치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빗면에서 보면서 이 표면의 질감이 제가 의도하는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윈모션의 플라스틱 머티리얼을 지금 이렇게 좀 메탈릭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 여기 세로 고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골드일 때, 그레이 메탈일 때 확인해 봅니다. 자, 그레이 메탈일 때 현재 상태에서 그 점점점 아이콘 눌러서 썸네일 캡처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 3번 가겠습니다. 상태 3번은 클릭해 주고요. 예, 얘는 이제 이름을 레드 크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핑을 자, 저는 이제 크롬 머티리얼 하나 사용할 건데요. 이제 검색해서 머티리얼은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건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바로 여기 레버에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외부 부분은 글로시 플라스틱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시 플라스틱을 여기에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얘를 그 색깔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색상을 색조를 클릭해주고 좀 더 레드하게, 그리고 좀 약간만 톤다운을 시켜주고요. 예, 이런 느낌 만들었습니다. 자, 세로 고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캡처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아이콘 누르고 썸네일 캡처.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상태 4번. 상태 4번은 사실 그 레드 크롬에서 이제 파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레드 크롬인 상태를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해둔 상태에서 상태 4번 누르시면 안 돼요. 지금 예. 레드 크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태 4번에 마우스만 얹으시고 그 다음에 세로 고침 아이콘을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 상태 4번 확인해 볼게요. 레드 크롬 눌러보고 상태 4번 확인하고 둘 다 똑같은 상태인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 피킹 단축키 T입니다. 피킹을 하고 색조를 여기 초록색 RGB 값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35, 64, 28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 세로 고침 해줘야죠. 그리고 점점점 아이콘 누르고 썸네일 캡처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된 거 F12 키 눌러가지고 네, 문 열리고 닫히고 자, 요거 썸네일 클릭 할 때마다 이렇게 전환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기능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든 컨피규레이션 모드 예, 클릭 할 때마다 전환이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여기 트리거를 클릭을 하시고 동작을 보시면은 여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얘를 클릭하면 그다음부터 여기 썸네일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작업하면서 썸네일을 이렇게 캡처를 하면서 작업을 해 왔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요 레드 크롬일 때 지금 하나가 꼬였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캐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거 아이콘 형태를 여기 팔레트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의 크기는 15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티리얼들 바꿔보는 것들 컨피그레이션 구성을 하였고요. 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마른 목골 형태의 컨피그레이션 아이콘 눌러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이제 배경을 바꾸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바꾸는 거 하기 전에 요거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까 마지막에 작업한 거 얘는 머티리얼. 자, 여기 새로 생성 누르기 전에 점점점 아이콘 누르시고요. 예,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앰비언스입니다. 머티리얼은 끄시고 앰비언스만 켜주세요.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생성해 주세요. 자, 현재 상태에서 상태 1번에서는 뭐 기본 아까 저희가 쓰고 있었던 배경을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꼬표 누르고요. 네, 꼬표 눌러서 이제 검색했던 라이브러리 해제를 하고요. 네, 라이브러리 최상단으로 오셔서 HDRI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고요. 예, 실내에 들어오면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아둔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요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상태도 하나 해주고요. 얘는 새로 고침 해줄게요. 그리고 상태 1번과 2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상태를 하나 더 생성할게요. 네, 그 다음 얘는 여기 스튜디오 스몰이라는 요거 하나 가져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새로 고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HDRI 이렇게 적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제품 시각화의 어휘중에 맞는 라이팅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생성할게요. 네, 이번에는 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 주고요. 잘들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거 썸네일들도 이제 찍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배경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썸네일 캡처해 주고요. 네, 여기도 하고 썸네일 캡처해 주고요. 네, 여기도 네, 반복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거 아이콘 크기 요것도 트리거 아이콘 크기를 150%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클릭할 때마다 전환되는 게 아니라 목록 모드로 나오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트리거들이 캡처된 썸네일과 함께 나오죠. 그리고 아이콘의 형태는 이게 이제 배경이니까요. 이런 이제 좀 배경 느낌이 나는 아이콘으로 적용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이제 직접 이제 이미지 파일에 추가해 주시는 것도 여기 더하기 키 눌러가지고 추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둔 컨피그레이터 한번 F12 키 눌러서 프레젠터 모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 열고 닫고 오케이, 문 연 상태에서 색깔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경도 바꿔볼게요. 이런 배경, 저런 배경. 네. 네, 이 HDRI 맵 자체가 그 라이팅 소스를 라이팅 정보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그 HDRI 배경을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제품 렌더링의 느낌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HDRI 맵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만 빠르게 시각화를 하는데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작업된 것들을 가지고 그 이미지나 동영상들도 여기 미디어 모드에 가셔가지고요. 네, 저희 2강 할 때 이미 배우셨죠? 네, 여기에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최종 렌더링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프레젠터 모드에서도 이런 이제 다양한 바리에이션들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작업들 하실 때 캡처 단축키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캡처 단축키는 키보드에 있는 F9입니다. 자, F9 누르면 잠깐 이렇게 화면이 1, 2초 잠깐 멈췄다가 바탕화면에 보시면 네,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시면 네, 이렇게 스크린샷 저장된 거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터 모드를 가지고 저희가 제품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이제
저희 이제 디자인 같이 하시는 팀원분들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요런 색상들도 좀 같이 고려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의견을 나눈 데에서 사용한다거나 혹은 고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어떤 이제 특정 뷰들 이거 느낌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상태를 키보드 F9 눌러 가지고 바탕화면에 보시면 바로바로 캡처 되거든요. 예, 이렇게 캡처 되는 것들 바로바로 고객이나 혹은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프리젠터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기능 여러분들께서 잘 응용하셔 가지고 멋진 결과물들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3주차 결과물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3주차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저장해 둔 게 있어서 덮어 씌워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주차 작업했던 파일을 열어서 2주차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나머지 작업들을 맞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에 저장하셨던 거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주차 작업한 거 이렇게 열고요. 예, 저희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 나갈 작업들은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리고 이 동영상들 생성하고, 이 동영상들을 여러 이제 시퀀스별로 연결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프리젠터에도 포함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경험으로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마저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UI가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미지 작업에서는 UI가 클 필요가 없어서 이 속성 부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부분도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하단 부분에 미디어로 들어가서요. 네. 자, 이렇게 미디어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만들어 놨었던 이 이미지 결과물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동영상 작업들을 해볼 겁니다. 동영상은 어디에서 만드냐면요. 여기 제 마우스 위치한 비디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하기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요. 첫 번째 비디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이 생성이 되었었을 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여기 앞으로 가고 화살표가 더하기 아이콘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 거 눌러줄게요.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분홍색 타임바를 잡으시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몇 초 동안 앞으로 가느냐? 여기 10초 동안. 예, 0분 10초 동안 앞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간을 5초로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생해 보겠습니다. 빨라지겠죠. 아까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느낌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샷을 생성을 하셔가지고 트윈모션에서 이제 그 카메라 동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성한 곳에서 그 다음 위치로 가서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멋있는 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와서 우측으로 더하기 눌러줬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이 트랜지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얘는 이제 생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더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 다시 한번 재생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이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고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 보이시는 제 마우스가 놓여 있는 이 비디오 파츠 추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 파츠 추가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로운 파츠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파츠는 이제 익스테리어에서 가도록 할게요. 예. 왜냐하면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애니메이션 잡을 때는 정말 감성적이고 멋진 애니메이션 잡으시면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세로 고침해 주고요. 예, 카메라 밖으로 빼고 세로 고침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카메라 생성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재생 한번 그다음 요쯤에서부터 타임라인 요쯤에서부터 해서 재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셨죠? 자, 앞단 비디오 파츠 1번 얘 재생 시간이 5초예요. 네. 얘 재생 시간은 실제로는 10초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중간에 제가 좀 끊어 놨던 것들 요거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키샷을 선택하시고 점점점 아이콘 눌러서 삭제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첫 지점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초 동안 파츠 1을 재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재생 중인 상태에서 만약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재생 중인 상태에서 이 숫자 클릭해 주시고요. 숫자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아, 이거 5초 동안으로 해야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해 보시면 네, 5초 동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파츠 1도 5초 정도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네. 자, 요 트랜지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했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벽을 한번 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벽을 한번 치면, 이거 어떻게 치지 않게 수정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칠 때,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들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네, 벽을 치는 쯤에 와서 타임라인을 그쪽으로 옮겨 놓고, 오히려 좀 이제 W키 눌러서 약간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빼놓을게요. 아예 벽 앞으로. 그 다음에 빼놓은 다음에 여기 중간 거를 하나, 중간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중간 거를 하나 생성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 벽을 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Z에서 예, 아까 벽을 치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벽을 치는 상황.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벽 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키샷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얘를 좀 더 화면을 W키 눌러서 좀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 고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근데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카메라가 분명히 앞으로 뭐 많이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벽을 치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디어 작업하시는 것들 이렇게 동영상 작업하는 거, 미디어 작업하시는 것들은 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네매틱한 느낌으로 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자, 요렇게도 좀 수정해서 계속 플레이 하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이 식생이 여기에 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돼.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잘 응용하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요 식생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 식생이 얘구나, 아실 수가 있죠. 예, 얘들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비디오 파츠들 컨트롤 키 눌러서 요거 두 개를, 죄송합니다. 예, 하나만 선택하고요. 얘를 식생 세 개는 꺼주고, 여기에 세로 고침 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식생이 살아나 있죠. 얘도 식생 꺼주고 새로 고침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해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 식생이 보였죠. 하지만 재생을 하면 여기 와서는 식생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트윈모션의 미디어 기능 안에 있는 것들은 이 모든 씬 그래프에 있는 꺼짐, 켜짐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장면에서는 나무가 없었지만 하지만 자, 하지만 요 장면에서는 새로운 파츠를 생성해 주고요. 이 장면에서 옆으로 드래깅하는 카메라 할 거예요. 네, 드래깅하는 카메라 할 겁니다. 이렇게 요쯤까지 하겠습니다. 드래깅하는 카메라에서는
여기서 전부 이렇게 드래깅하는 카메라에서는 식생들이 켜져 있는 상태를 구현을 하고요. 네, 구현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그 식생이 없었지만 이쪽 뷰에서는 넘어갈 때는 네, 식생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응용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씬들 만들 수 있다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미디어 모드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파츠들을 작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인 이제 편집하는 부분들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시퀀스입니다. 네. 이 시퀀스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제 뭐 일단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새로운 시퀀스 만들고 보면 아까하고는 형태가 달라요. 네, 아까 이제 그 동영상 생성하는 것과 그 UI 형태가 다릅니다. 얘도 그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3D Max라든가 이제 그 프레임 단위 편집을 할 수 있는, 예, 기존에 이제 이런 프레임 단위 편집을 할 수 있는 툴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옮겨가지고 3.3초에 왔었을 때는 여기 포커싱 할 거야. 여기 더하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 7.5초. 7.5초에는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게 이어지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안으로 진입을 약간 뭐 무리한 뷰이긴 한데, 예, 이렇게 안으로 이동시키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의도한 대로 지금 여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 속도가 여기 이쯤에서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를 확인하셨죠? 네. 여기 이제 의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도가 중간에 확 빨라지는 거는 어떤 작업 이동 거리가 실제 간격이 7.5초에서 10초, 그러니까 2.5초 간에 너무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은 첫 번째 예시는, 예, 이 전체 키프레임을 늘려줍니다. 네, 늘려주고 이 씬을 이쯤에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삭제해서 폐기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빠르네요. 네, 여전히 빠르네요. 좀 더 늘려주고 이쯤에 생성을 해주고요. 네, 원래 있던 거 폐기해주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예, 시퀀스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예, 재생 정지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더하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예, 이 더하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씬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냅샷들을 이렇게 재생하는 도중에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재생하는 도중에도 이거 괜찮네, 찍어야지. 이것도 괜찮네,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프리미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키프레임 방식의 편집에 익숙하신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속성 값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값 열고 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 속성 열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조금만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 속도 스무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요. 속도 스무딩을 눌러주면 방금 이동했죠. 자, 그 다음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단에 일부러 좀 엉망으로 이제 그 트랜지션들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속도 스무딩 버튼 한번 누르니까, 예, 이 트랜지션들이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속도 스무딩을 이용하셔 가지고 편하게 또 이 동선들을 잡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하신 것들 프레젠터로 이제 익스포트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저희 프리젠터 한번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준비를 하고요. 예, 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더하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서 프레젠테이션 생성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UI에 나와 있는 설명 따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더하기 아이콘 눌러가지고 예,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미지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드래그 앤 드롭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순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맥락들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다양한 맥락들을 구성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리고 동영상 비디오 선택으로 오셔가지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동영상도 네,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 뒤에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동영상 2개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한 거 가지고 이제 익스포트 창으로 가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익스포트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은 자, 지난번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뭔가 렌더링을 이미지 렌더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해지해 주도록 할게요. 예. 전체 선택 해제해 줘가지고 예, 이렇게 다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2군데에 있어요. 예, 로컬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클라우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로컬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로컬 안에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찍어낼 거냐? 네, 하나 만든 게 하나니까 이거 하나 선택해주고 익스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하고 바탕화면에 지정해서 예, 익스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익스포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실행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예, 즉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트윈모션의 엔진 부분에 해당하는 언리얼 엔진 요소와 트윈모션 요소, 이 트윈모션 요소에는 트윈모션 요소에 필요한 것들은 라이브러리라든가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 썼던 에셋들 그리고 이제 텍스처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패키징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패키징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서 요거 한번 폴더가 생겨 있거든요. 네, 요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은 실행 파일 들어 있습니다. 네, 트윈모션 아이콘이랑은 달라요. 예, 얘는 핑크색이에요. 예,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예, 이렇게 로딩하면 이렇게 로딩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낸 거, 실행 파일로 만들어내고 나면 트윈모션이 없는 사람도 이 3D 경험을 그대로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워크스루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잡아둔 이미지들, 동영상들, 예,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이 실행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 PC에 저희가 게이밍 그래픽 카드 수준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야 예, 되게 이제 원활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실행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씬들 네,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도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네, 자, 이렇게 동영상들도 제가 잡아놓은 것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경로가 재생이 되고 나면 이렇게 다른 경로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재생되도록. 네. 자, 이렇게 보다가 잠깐 스톱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작업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예, 이게 정말 멋진 프레젠테이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윈모션에 있었던 UI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단 부분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조정을 해주면서 예, 다양한 시간대에 따른 이 장면들이 또 어떻게 달리되는지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기서 당연히 촬영
그 사진 찍기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카메라 버튼 있죠. 예, 요것도 이제 단축키 F9예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실행 파일을 쓰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스크린샷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고객사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어떤 이런 이제 경험들을 공유를 할 때는 트윈모션 설치하셔가지고 뭐 보라고 하면서 뭐 저희 작업 파일 보내드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프레젠테이션 파일만으로도 충분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트윈모션 강좌는 마무리를 짓고요. 예, 다음 주 4주차부터는 저희가 이때까지 트윈모션에서 만든 씬을 언리얼 엔진으로 가지고 가서 그 몰입형 인터랙티브 경험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저희 권호찬님이 드디어 권호찬님이 다뤄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궁금하셨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